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주식 전무보고 놀자 신북TV의 신북입니다. 반갑습니다. 1.2시 기말보고서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자산하고 부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재무상태표 보기 전에 오늘 1위한테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강력한 재료가 떴어요. 이때까지 문정부에서는 신경도 쓰질 않았죠. 제가 우리 방을 통해 가지고 한 2달 전에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했었죠. 중앙제 승인 및 검사 의무화 도입을 촉구한다 라고 해가지고 청원을 했었는데 뭐 관심이 없었어요. 372명 거의 우리 방에서 참여를 했고요. 여러 군데 뿌렸지만 중앙제에 대해서 문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도 별로 없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과학적인 방역을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보였죠. 그래서 항체 검사, 양성률을 검사를 해야 된다. 강력한 재료예요. 그래서 오늘 상승분 7%, 4,260원에 종가를 기록을 했는데 현재 시간 외에서는 지금 한 4,220원에 거래를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 수급률이 중요한 겁니다. 15만 2천 주 지금 거래가 되었고요. 오늘 한 17만 주에서 18만 주 거래가 되고 마감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재료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주총 이전에 주가를 상승을 가져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솔젠트 경영권이 남았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좋아진다라고 하면 저는 주가 상승을 끌고 올 수 있는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재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재무상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실수를 했더라고요. 이 말이 길어지다 보면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어제 부채하고 자본을 보면 자산은 볼 필요 없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저도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산 중요하죠. 꼭 봐야 됩니다. 자산에서 꼭 봐야 될 항목들이 현금성 자산 현재 얼마나 정도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매출 채권과 관련된 건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고 자산도 마찬가지고요.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비유동 자산에서 이 이연법인세 자산이랑 그리고 부채에 이연법인세 부채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이연법인세 자산은 계속 영업 적자를 나오던 기업들은 이걸 쌓을 여력이 없죠. 그래서 쌓아져서도 안 되고요. 그런 회사들은. 그런데 회사가 좋다가 잘 나가다가 산업이 성숙기를 맞아가지고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영업적자를 기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영업적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연법인세 자산이 계속 쌓여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들은 이거는 이제 뭘 비교를 하시면 되냐 그러면요. 한 5년 정도 매출 성장세랑 영업흑자 이런 성장세를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왜 아직까지 이 금액이 왜 계속 쌓여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회사 거는 빨리 털어내셔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게 계속 남겨두면 뭐가 좋아 보여요? 자산이 높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죠? 좋아 보이잖아요. 재무상태표가. 그러면 이게 계속 영업적자를 내고 있으면 손상처리를 해야 됩니다. 영업적자가 날 때 손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손상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 쌓아둔 거죠. 그럼 이런 회사들은 고의적이잖아요. 자산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손상처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도성이 불순하죠. 그러면 이 회사들은요 분식회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1.2GC 같은 경우에는 영업흑자를 내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연법인세 자산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매출 채권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출 채권 현재 연결 재무에서 120억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기말 기준으로 기초 매출 채권이 230억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해수가 그만큼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20억 중에 1.2GC 자체로 가지고 있는 매출 채권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면요 110억입니다. 그러면 10억 정도가 내추럴 라이프 뉴트레이션에서 들어온 연결된 매출 채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만 딱 보더라도 내추럴 라이프 뉴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수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이 회사는 지금
이 회사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에 판매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거래처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가져가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기업 간 거래에서 기본적인 거래는 여신 거래잖아요, 그죠? 여신 거래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내추럴 라이프 뉴트레이션은. 뭐 이런 걸로 그런 것들도 유출을 해낼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내추럴 라이프 뉴트레이션은 정말 인수를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매출 채권에 대한 회수율이랑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출 채권은 다방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기업이 매출을 가공으로 만들어 가지고 매출 채권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손상 처리를 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용이 되는 기업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거 만나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무 구조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꼼꼼히 살펴봐도 당하는 게 태반입니다. 제가 재무 상태표 읽어드릴 때마다 매출 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런 얘기들도 했었죠. 기본적으로 작은 회사들은 여신 거래가 기본이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여력이 안 돼서 돈을 못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에서 제품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일부러 안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갑자기 망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한번 볼게요. 매출 채권 그대로 끌고 왔습니다. 어차피 연결 재무하고 지금 EDGC 재무하고 매출 채권이 다른 곳에서 연결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대로 생각하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대손 충당금 25억 쌓여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그죠? 매출 채권은 줄어들었는데 충당금은 많이 쌓았죠. 이번에 전년도에 매출이 일어나던 여신 거래에서 쌓은 부분이 조금 많았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쌓을 때 어떻게 쌓을 것이냐, 일정 기간을 두고 분배를 해서 쌓을 것이냐, 아니면 한꺼번에 쌓을 것이냐, 3개월, 6개월, 뭐 반기 아니면 1년 초과 이런 부분들을 충당금을 비율을 따로 책정을 해가지고 EDGC는 쌓았습니다. 그래서 1년 초과하는 부분은 전부 다 100%로 충당금을 쌓았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각을 얼마를 했는지 봐야 되겠죠. 뭐 조금 커진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허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상각 처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요, 현재 매출 대비해서 채권이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15%를 초과를 하게 되면 이제 세강령 끼고 재고자산이라든지 재고자산으로 매출을 어느 정도 일으킨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대입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15% 미만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평균 채권은 170억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회전율이 5배 정도가 됩니다. 매출 채권 회전이 좀 잘 되는 편이다. 회수 기간이 73일이면 이 채권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회수가 되더라. 회수 기간이 365일을 넘어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게 계속 쌓아가지고 상각 처리 안 하고 오다 보면요, 이연 되고 오다 보면 이게 쌓여가지고 회수 기간이 뭐 1년 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절대 손대면 안 되십니다. 이런 회사들은 결국은 회사 망합니다. 그런 회사들 주식 사가지고 원금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요, 결국 상패 맞습니다. 종이 쪼가리 되니까요, 절대 그런 회사들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그럼 재고자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기업에서 재고자산은 뭐 저는 잘 들여다보진 않는데 이제는 들여다보아야 될 수밖에 없죠. 내추럴 라이프 뉴트레이션이 인수가 됐기 때문에 내추럴 라이프에 500억이란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회사가 정말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요, 우리는 이제는 재고자산을 봐야 됩니다. 현재 매출 재고자산으로 잡혀 있는 금액이 83억 정도가 됩니다. 전년도보다 크게 늘었죠. 50억 늘었습니다. 그럼 EDGC가 가지고 있는 실 재고자산은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 보시면 재고자산이 1위는 50억입니다. 그러면 80억 중에 50억이 1위고요 30억 정도가 어디 거죠? 내추럴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내추럴이 OEM 방식, ODM 방식이기 때문에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재고는 원재료 재고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를 하는 것 같고요. 제품 비중은 많이 차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품 재고를 두고 영업하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제품을 만약에 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매출을 1년에 한 300억대 매출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절대 30억 정도의 재고로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원재료 기준으로 거의 돌아가는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EDGC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는 여기 원재료가 9억 2,700만 원이고요. 상품이 여기 35억입니다. 이 전체에서 35억이 거의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제품이라고 표기를 하는 거하고 상품이라고 표기를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 내가 언젠가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상품은 외부에서 사와서 판매를 할 제품. 그러면 이 제품은 키트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키트가 한 35억 원어치가 지금 상품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매입을 해왔을 때 판매처가 있어가지고 매입을 해왔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총장에서 물어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5억 원어치의 상품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매출 계획, 판매 계획은 있는 건지, 이게 솔젠트에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솔젠트에서 가지고 와서 남은 PCR인지, 그게 지금 저는 조금 궁금하네요. 뭐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냥 나와 있는 수치로만 저는 가정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다. 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재고가 털어내지를 않고 유통기한이 지나고 하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손실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정통 제조업에서는 꼭 이 재고 자산을 평가를 아주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회사가 분식 회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재고 자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가 손실을 어느 정도로 만들어냈는지, 충당을 얼마나 했는지 원가랑 대비를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매출 원가에 전부 다 원가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꼭 비교를 하셔가지고 평가 충당금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매출 원가보다 재고 자산이 많이 남아있는 회사들은요 그냥 버리셔야 됩니다. EDGC는 원가 대비해서 적정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보고 가지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만 하고 가도록 할게요. 현재 재고자산은요, 평균 재고자산은 60억 정도가 됩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13배입니다. 상당히 좋은 편이죠. 재고자산 회전 기간은 27일입니다. 27일 내에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재고를 사가지고 27일 만에 그걸 소진을 한다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요. 그 35억 원어치의 판매 루트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부채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요, 그냥 한 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자산이 상장 이후에 700억이었던 게 1869억까지 외형 성장을 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이 부채가 상당히 너무 많이 늘었죠. 자본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늘진 않았습니다. 2018년도에 51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589억입니다. 그러면 이 전환사채들하고 발행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지금 자본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 이 자본화가 좀 돼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유정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채 1279억 중에 자본화가 가능한 부채가 480억? 잠시만요. 갑자기 제가 요즘 머리가 너무 나빠져 가지고요. 자, 전환상환 우선주 부채 260억이 있죠. 요 전환상환 우선주 260억은 내추럴 라이프 거, 그리고 위에 전환사채 일반사채가 193억, 요거는 EDGC 거 전사채죠. 이거는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항체 재료가 주가가 상승이 되면 상한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제가 재무상대표 첫날 읽어드릴 때 이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갔잖아요. 그죠? 상한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상한이 안 되고, 뭐 이거는 제가 상한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상한이 안 되고 자본화가 된다라고 하면 비율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게 지금 400억 전환사채가 상한이 되면서 400억이 발행이 됐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자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저게 자본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 비율들도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요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자산에 비해 부채는 많이 늘었지만 400억이란 돈이 450억이라고 할게요. 자, 450억이란 돈이 자본화가 된다라고 하면 자본이 1000억 정도가 되고 부채가 요게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800억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현재적인 지표는 안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변화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현실이 되려고 그러면 주가가 빨리 좀 올라줘야 되겠죠. 저는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지10 포에버.